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소송 진행을 맡은 김정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광주에서 진행된 3건의 소송 중에서 3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쟁점이었습니까? 먼저 3차 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경에 양금덕 할머니 등과 함께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1차 소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2014년에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 양영수 할머니 등 3분, 4분이 소송을 제기한 게 2차 소송. 그리고 2015년 5월경에 제기한 어제 선고했던 1심 소송이 있는데 그게 3차 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을 선고했던 소송은 원고가 이경자 할머니 그리고 김용옥 할머니 두 분이신데요. 이경자 할머니는 돌아가신 최정래 할머니의 조카 며느리십니다. 최정래 할머니는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셨다가 1944년 12월에 일본의 도난카이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 현장에서 지진 잔해 때문에 사망하신 피해자이시고요. 그다음에 김용옥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 할머니이십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면 돈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일본에 갔지만 공부는커녕 돈도 받지 못하고 온갖 고생과 강제 노역을 하셨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오해 속에서 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갔던 피해자들이십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들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피고들이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모두 할머니들 손을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소송,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양영수 할머니 외 3분.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비슷할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3분과 유족 1분이 소송을 낸 사건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 2월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3년 6개월이 지난 사건인데요. 이렇게 소송이 늦어진 것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송달이 돼야 되는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유들, 오타가 있다든지 장소가 맞지 않다든지 이런 사정을 들어서 송달을 받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 한 3년 정도 지나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송들이.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쓰비시에서 항소를 계속하고 있고 또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또 이렇게 늦어지는 게 어떤 외교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크게 지연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쓰비시 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협조하지 않는, 소송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재 재판이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과 쟁점이 같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의심입니다. 똑같은 쟁점에 똑같은 사건이라면 대법원은 판결을 피할 것 없이 벌써 4년, 짧게는 2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판결을 선고해야 되겠죠. 할머니들은 벌써 9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대법원이 판결을 주저하는 사이에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도 악화 일로에 서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의미에서도 대법원의 확실한 판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근로정신대 할머니 사건 그리고 징용 피해자 사건이 1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빠른 판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판결과 별도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전범 기업 등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죄를 받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입법적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분들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정리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로 우리 할머님들의 명예와 상처가 얼른 회복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